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시장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를 먼저 열어볼까 합니다.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7만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도 될까요? 반도체 주도의 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첫 번째 분위기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 움직입니다. 연소성도 나타나고 뉴스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일단 투톱 중심의 이런 시세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생각하실지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제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특히 이 수급 쪽으로 가장 약할 수 있는 금요일 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욱이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기업이 오랜만에 커플링돼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수급의 연속성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좋은 체력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체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체력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반도체 IT가 여기서 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의 구간만 잘 버텨주면 우리나라 이 반도체 IT를 제외한 다른 중소형주들도 한두 번씩의 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결국 반도체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좀 조심하자고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팩트 기준으로 보면 1분기 실적 안 좋았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안 좋겠죠.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상반기보다는 더 나은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을 고려를 해본다면 하반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때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면 그때 이제 과감하게 트레이딩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요 대세 상승의 출발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럼 같은 이야기 위원님께도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일까요?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연고점, 여기에 커플링되는 SK하이닉스 의미 부여 더하면 안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뚫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대량 거래를 분출하면서 박스권을 뚫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뚫을 때 어떤 모양으로 뚫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갭상승을 했습니다. 갭상승을 했고요. 제가 이제 개장할 때 쭉 봐왔는데 개장과 동시에 거래량이 대략 한 15%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거래량이 15%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호가에 있는 걸 다 잡아먹으면서 소위 이제 갭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15% 정도 들어온다라면 뭐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한 번에 이제 매수가 딱 들어왔던 건데 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급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수급은 한번 붙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수급 너머에서 이제 7만 원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저항대 구간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태성 이사와 의견 또 생각을 좀 같이 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굳이 이제 이런 찬물을 끼얹은 듯한 발언을 하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엔비디아가 올해 100% 올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0%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대략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우리보다 떨어지는 주식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엔비디아가 올해 100%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30% 올랐습니다.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미국 기업이고 하나는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죠. 한 가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 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자유롭죠. 우리는 여전히 중국향 매출에 단기적으로는 기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엔비디아의 훈풍,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훈풍,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만 판단이 되는 거지, 이제부터 반도체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SK 하이닉스 좀 질문을 위원님께 이어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전에 SK 하이닉스를 저희가 원픽으로 받아봤거든요. 몇 차례 받아봤고 당시에 그때마다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오른 구간에서 97,000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종목은 그때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은 전략 짜셔야 될까요? 제가 SK 하이닉스를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GPU 관련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누차례 우리가 이제 2019년 메모리 사이클과 비교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도 밝힌 바 있고요. GPU 부분을 본 거죠.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를 같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GPU를 좀 본 것이고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공지능도 강하거든요. 결국 GPU의 쓰임새는 어디겠습니까? 인공지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은 이제 다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사인 나온 건 없습니다. 이제 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고 이 관심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다른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못 올라가니까 오늘 더 부각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죠. 단 여기서 거래량이 분출한다라면 단기간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들이 꽤 많아서요. 김태상 이사님께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오랜 기간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단기로라도 좀 빠져나올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아, 흔들릴 것 분명히 같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네. 반도체 지금 사도 돼요? 여기서 추매를 해도 되나요? 반도체 언제 올라와요? 이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이 정말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반도체 쪽에서 이제 양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부장 같은 경우에 만약 매수를 할 거라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공포에 사시는 게 조금은 더 낫다라는 전략을 드렸는데 만약 그때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부터는 제가 그때 이제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네. 일단 막상 지금 MTS, HTS를 켜보면 10%에서 한 20%대의 수익이니까 엄청 팔고 싶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은 만약 수익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일부라도 이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확정 지어 가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내려놨는데 내 평단까지 올라올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승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길게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끌고 가셔야 반도체 IT는 올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콕 집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전에 받아본 종목이 ISC입니다. 이 종목 설레입니다. 5월 12일부터 연이어서 상승이고요. 오늘은 17%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종목 보시면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가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그때 당시에는 목표가는 달성한 종목이지만 목표가 이후에도 계속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최근래 이 ISC하고 차트야 캔들의 모습이 좀 유사한 게 같은 섹터는 아니지만 YG 엔터테인먼트가 있거든요. 오,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좋은 실적과 좋은 뉴스와 함께 상승을 했어요. ISC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안에서 흘러가면서 좋은 뉴스와 함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슈팅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좋습니다. 모멘텀이 어떻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다. 저는 이거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레이딩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계적인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20에서 30%의 비중을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물량은 그럼 언제 매도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지금 48,000원대잖아요. 네. 5만 원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대가 넘어가면 투심 자체가 일단 여기서 매도하자라는 또 그러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5만 원 그 이상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장 중후반부 들어서 이게 꼬리를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것보단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만약에 갭 상승하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단기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어본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4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연결고리 단단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어떻게 저희가 묶고 갈까 따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좀 따로 떨어뜨려서 봤어요. 떨어뜨려 봐도 매력도가 있는지가 궁금해서인데요. 위원님께 첫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드릴게요. 인공지능 앞서서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포인트 저희 주목해야 된다라고 조언 주실까요? 지금 인공지능이 올라오는 것은 뭐 두 가지 뉴스가 섞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일단 뭐 그동안 기술적으로 좀 쉬워졌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리감을 좀 이제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인공지능을 첫 번째 관심을 가졌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런데 그 퍼포먼스는 아직까지 이제 어떤 연결고리도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쉬어주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게 특성이 그러죠. 일단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오면 자율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롭게 또 부각이 되는 것들인데요. 글쎄요, 이것을 또 매매해가지고 새로운 고점까지 본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여태껏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인공지능을 실체를 따진다라고 본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없이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아니면 심지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것보다는 그 전에 조금 물려 있으신 분들 입장에 본다라면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사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인공지능만 놓고 봤을 때요. 오늘 탄력이 오로 갈수록 강화된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반도체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방향성이 달라져야 될까요? 일단 인공지능이라든지 AI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 주셨지만 이 시장의 결국 주인은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실제로 좀 빠르게 접근성이 쉬운 구조로 이제 가면서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 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뚜렷한 방향성이 지금 제시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이버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쉽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은 계속 풍기고 있죠.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은 나오고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떠한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이 강세는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꺼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1분기 우리가 2차 전지 엄청 좋아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지수가 좋고 AI가 좋고 인공지능이 좋은데 2차 전지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결국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던 수급들이 2차 전지는 이제 조금 힘들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인공지능 AI 쪽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기업들이 여기서 더 좋은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요. 메이저 주체들의 연속성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연속성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단기적으로의 이 시세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이제 수급의 이동에 따른 단기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공동적인 의견이 나왔네요. 마침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에코프로 이번에는 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빨간불, 그러니까 경고등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도주 성격으로 이 코스닥을 끌어올렸던 종목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코스닥 이 시장 자체에는 온기가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분위기 전환점,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김태석 이사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2차 전지에 울고 웃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에코프로가 밀리는데 굳건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 부여 가능할지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 부탁드려요. 일단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금양이라고 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마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은 이미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기술적으로 에코프로 BM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짓말같이 좋은 뉴스가 딱 끊겼습니다.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고, 원래 나왔던 뉴스가 마치 새로운 뉴스처럼 조금 과장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온 것 반면해서 5월 달 들어오면서 딱 끊겼거든요.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할 때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는 나도 에코프로 BM 금양 사야 돼, 이러한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되나? 이거 매도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러한 또 투심이 좀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관심까지 조금 더 멀어진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화요일 날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구간은 좀 지났습니다. 고점에서 사신 분들 기준으로는. 그러면 아예 생각을 좀 더 편하게 가지시고 낮은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는 전략으로 지금은 보시는 게, 비중 확대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추가 매수라는 것은 비중을 확대하면서 평단을 내리는 그러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비중 확대는 괜찮은데 그 저점이라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근데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냉철한 시각을 좀 공유해 주셨어요. 위원님께도 짧게 듣고 갈게요. 여러 번 경고등을 켜주셨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경계가들을 올려야 되는 그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펀드멘탈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펀드멘탈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시계열이죠. 장기적인 시계열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약간 노이즈들이 좀 생기고는 있죠.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뭐 그거는 뭐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증권가에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쪽에 경고등을 킨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낼 때 좀 길어야 5년. 보통 한 2, 3년 뒤에 미래를 바라보고 그 밸류를 가져다가 이제 적정 가격을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년 뒤에 이제 밸류를 땡겨왔기 때문에 여기에 좀 과다한 논리였죠. 그러니까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데 그 밸류를 땡겨다가 지금 주가의 적정 가격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의문점을 이제 가졌던 게 처음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경고 리포트를 냈던 애널리스트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대중화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만한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펀드멘탈 얘기하시는데 펀드멘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웬만큼 주식에 관심이 있고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 지식은 다 있다라고 애들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모른다라면 그건 뭐 아예 논의조차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아는 분들이 보시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차트죠. 차트를 보는데 지금 김천희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차트를 볼 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에코프로다, 에코프로 BM이다, 뭐 금양이다, 뭐 코스모학이다 이런 걸 가리고 그냥 차트만 놓고 보십시오. 차트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 과연 올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차트인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는 차트인지 조금만 차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긍정적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추세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세는 언젠가 멈추겠죠. 그게 이제 김태성 기자께서 말씀하신 저점을 노리는 그런 과정이죠. 언젠간 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2달 가까이 쉬었다가 지금 다시 반등구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앞서 언급했다시피 차트가 기술적 반등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는 일단 인정을 하시고 그 추세대가 변화하는 과정까지는 조금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2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위도 자율주행.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가지를 계속 뻗어나가서 저희가 키워드를 선정한 건데요. 삼성의 자율주행차가 레벨 4 도달 임박했다,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후 계속되는 뉴스와 함께 종목들의 흐름은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관련주 변동성이 있어서 체크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자율주행 관련주를 따로 떼놓고 본다면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자율주행 칩 쪽에 관심이 높았다가 카메라 모듈까지도 확장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말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들었냐면 일단 좋은 뉴스들을 계속 가져다 붙이는 듯한 느낌이. 반도체 IT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을 좋게 포장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당연히 따라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흐름에 좋은 뉴스들이 이제 붙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투탑만 어제까지만 해도 강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도 느끼신 바와 같이 반도체 이 소부장, 소형주, 중형주까지 지금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은 단기적인 또 이 시세가 나고 굉장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원픽으로 관련주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사님 지난주에도 모트렉스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공유해주고 계세요. 저희 원픽 질문하면서 추가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위원님의 코멘트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뉴스는 뉴스일 뿐이라고 테마로 관련주로 지금 강하게 묶였다가 올라서 꺾인 종목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을 따로 놓고 봐야 될지 그 성격에 대한 포인트 좀 정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넘어야 될 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정부 규제입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를 내가 탈 것인가.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차가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영화에서도 봤었고 내 차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누구든지 좋죠. 근데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사무실 근처인 청계천에 지금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버스 뒤를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전거만 옆에서 움직여도 자율주행 버스는 서버립니다. 일단 민감하게. 전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운전하면 저 정도는 그냥 안전과 상관없는데도 일단 센서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지금은 그 자율주행 버스를 왜 거기서 그렇게 길막까지 해가면서 운행하겠습니까? 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데이터 축적 과정은 좀 필요하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레벨 4, 레벨 5까지 기술 개발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실험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들 평일날 수원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 달려보신 적 있습니까? 평일 낮에 거의 차 없습니다. 이런 정도 상태에서 일단 레벨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매출과 자율주행차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오늘 종목들 움직이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거는 일부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관심 속에서 매매를 해야지.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다. 기다리면 자율주행이 올 것이야. XR도 지금 10년 만에 나오는 게 굉장히 지금 실망스럽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조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도 침투율이 불과 아직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벌써 몇 년 동안에 10%도 안 됐는데 자율주행이 나온다? 가격은 또 얼마일까요? 글쎄 그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야 될 길은 많으나 도움 모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는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계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일단 1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사업 기대감이라고 저희가 재건주를 꼽아봤습니다.
전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인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슈에 따라서 출렁거린 종목들이 많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사님께 첫 번째로 질문 드릴게요. 오전에 뉴스 나와서 움직였고요. 오후에 한 번 더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작은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베이스에서 기대감이 높은 쪽에서 추가로 우크라 모멘텀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좋은 뉴스이고 네네. 아마 이 뉴스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뉴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걸러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우크라이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먼저 필요하죠. 땅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도로를 깔아야 되고 철도를 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프라라고 하는 그 기초공사가 필요한 지금 상태인데 오늘 보니까 전기차 충전까지도 재건 그 협약을 요청을 받았다라는 뉴스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분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가서 공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먼저 좀 판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분들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래도 앞서서도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기계 장비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일단은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하더라도 장비들은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뭐 재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지금 계약 체결이 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 계약 체결까지 되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트레이딩 해도 괜찮으니 지금 상황에 지금 뉴스에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저희와 함께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키워드 봤고요. 이제 두 분의 원픽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계속 대화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앞서 힌트 주셨습니다. 어디 쪽에서 나왔는지는 알겠는데 종목명은 모르겠으니까 바로 질문 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해주세요. 나무가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위원님이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은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버틸 만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자율주행 부품을 이제 만들고 개발하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나무가 같은 카메라 모듈은 결국 이제 전장 쪽에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기기 쪽으로 이제 이 매출의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낮추고 오히려 이제 또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모델들이 시장에서 흥행을 하면 흥행을 할수록 그 사업부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요. 그것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전장 사업 쪽에 이제 진출을 계속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거다라고 한다면 나무가 같은 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손절선도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시되 올라가게 되면 저는 2만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자. 최근의 트렌드가 신고가 트렌드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 구간에서 고가를 넘어가냐 넘어가지 못하느냐의 이제 기로에 있는 나무가인데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조 측면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원픽 오늘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룬 것 중에서도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삼성전자의 단기 움직임에 저는 좀 배팅을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직전 고점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일단 지금 오늘 상당히 모양이 좋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과연 윗꼬리를 달면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윗꼬리를 단다라든지 갭을 메꾸려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오후 들어서 탄력이 강화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시세 탄력이 쉽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메이저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배팅을 좀 해보겠다. 반도체가 됐던 지수가 됐던 글로벌 수급이 됐던 이 부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명확히 읽힙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하죠. 일본 증시가 강한 것은 물론 일본은 선진국 지수고요. 우리는 신흥국 지수입니다. 근데 일본 증시가 강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들이 일본에 지금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워렌 버핏의 발언 이후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 자체가 일본, 한국, 탈중국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타났고 인도까지 지금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보면 삼성전자 한번 베팅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75,000원, 손절라인 6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삼성전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